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 공통점인 이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다들 제대로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걱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건강은 뺍시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건강은 말 하나 많아죠. 아무리 재벌이라 그래도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건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힐링 가족 말고도 아픈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건강은 빼고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 중에 하나,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대부분 경제적인 면을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돈이 얼마 정도만 있다면 나 지금 이 돈이 꼭 필요해. 여러분들 혹시 돈 필요해서 은행에 한번 대출 받으러 가보세요. 정말 부동산 없으면 누가 대출 해줘요? 암만 내가 돈이 필요해도 은행에서는 담보 없으면 대출 절대 안 해줍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치사하다? 치사하긴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모자라 보세요. 정말 서러울 때 많죠?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한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손들어 볼 겁니다. 저 또한 돈이 없어서 젊었을 때 서러울 때 많았습니다. 때로는 비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시기, 노후에 돈이 없는 시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돈이 없는 시기, 언제가 좋아요? 당연히 어렸을 때 돈이 없는 시기가 당연히 좋죠. 어렸을 때는 돈에 대한 개념, 경제적인 개념 아예 없잖아요. 가난해도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는. 돈이 뭔지도 몰라요. 중요성도 몰라요. 그러니 차라리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한 게 좋아. 당연하죠. 어렸을 땐 부자였어. 그런데 노후에 가난해 보세요. 정말 그거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노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 능력이 상실됩니다. 근로소득이 끊깁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노후에 그 가장 중요한 돈마저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걱정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젊었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 무절제한 소비와 낭비의 결과, 이것은 무자비한 가난만 낳습니다.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노후에 그 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살 수 있는 여유, 어느 정도의 돈으로 훌륭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종교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마저 없다면,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는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공동 목표 노후 대비죠. 노후 대비 위해서 현재 주식에 투자 중인 사람들의 모임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주가의 하락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또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침체기,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라든지 부동산 침체, 이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부자들은 경기 침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주가 폭락기가 오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산을
헐값에 매입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살아나가면서 몇 번을 반복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 폭락을 했을 때 현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 현금이 정말 한마디로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흐른 후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매입했던 부동산이나 주식이 크게 불어나요.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 침체를 기회로 잡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한 상황에서 바닥까지 내려온 매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매물을 사려면 일단 현금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매수를 한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현재 현금이 별로 없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그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죠. 재산이 금방 불어나요. 우리나라 1997년도에 IMF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과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 큰 수익을 올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정기적금, 정기예금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10년 전부터 내가 지금 평생 우리가 대부분 장년층이에요. 50, 60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40대, 70대예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30대도 계십니다. 일부 계세요. 30대도, 20대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나이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몰랐어. 더군다나 주식 투자를 그러면 경기가 일어날 정도였어. 나는 그게 도박인지 알고 나는 접근도 안 했거든.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을 불리는 그러한 도구였어. 그래도 내가 뒤늦게 지금이라도 이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도 특히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주식 투자 대부분 우리처럼 올바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 중이죠. 거기다가 세계 1등 시장이니까 더욱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1등 시장 주식에도 투자하고 달러에 투자해서 달러 환율의 상승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1,4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